자, 30번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존 포드라는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영화 촬영에서의 객관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존 포드라는 사람은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이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객은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야. 창문 안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우리는 사건들이 멀리서, 그래서 이 우리는 관객을 말하는 거야. 사건들이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바라만 봅니다.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은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적인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야. 왜? 주인공한테 움직이는 카메라를 붙여놓으면은 그건 1인칭 시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그 등장인물들은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메라에 관심을 끌지 않고 오로지 배우와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객관적인 카메라는 카메라와 대상 간의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준다.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니는 뭐 니 일 일어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가만히 찍고만 있을란다 라는 이야기죠. 카메라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가능한 한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감독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종류의 카메라 위치 선정 각도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위치 선정, 일반적인 각도를 사용하고, 객관적인 카메라는 논평 해석 따위는 하지 않고서 전개되게 내비둡니다.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냉담한 관찰자라는 거나 감정적인 거리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굳이 카메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냥 살짝 움직입니다 정도에 해당한 말이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 오브젝티브 객관적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관점은 존 포드의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집니다. 포드는 consider O를 OC라고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객을 to be.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똑같은 비동사인데요. 비동사인데 뒤에 뭐가 나오느냐를 살펴보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얘는 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to be 뒤에 이 부사가 나와요. 부사 생긴 형태가 전명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명처럼 생겼을 경우에는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비동사의 뜻은 있다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똑같은 비동사이지만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니까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관객은 창문 밖에 있다 라고 여겼습니다.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자리니까 ing가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사람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within the window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략의 원칙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했다, 그죠? 자, 반복되면 생략됩니다. 뻔하면 생략됩니다. 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 우리라는 애나 오디언스라는 애나 서로 똑같은 애입니다. 우리는 시하도록 요청되어집니다. 액션을 바라보도록 요청되어집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taking place, take place가 뭐시기라고? 자동사.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t a distance는 멀리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멀리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액션을 그냥 바라만 보도록 요청됩니다.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사건들이죠. 그래, 액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we are not asked, 우리는 요청받지 않습니다. 참가하도록.
그래서 객관적 관점은 employee를 무조건 고용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사용하다, use 정도로 바꿔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무슨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static camera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말은 뭐 역동적인 dynamic, 반대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정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액터와 액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중합니다. 포커스. 같은 말이 되겠죠?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카메라에 관심을 끌지 않고서. 그래서 얘는 emotional distance를 감정적인 거리를 제한합니다. between camera and subject. 카메라와 서브젝트 사이의 이 부분도 같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emotional distance 누구랑 누구 사이에? 카메라와 서브젝트 사이에 감정적 거리감을 제한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 그냥 단지 기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했을 때 straightforwardly 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와 액션 따위를 요 부분은 그대로 제외하고 나서 뭘 기록하는 겁니까? 캐릭터와 액션, 스토리 속의 캐릭터와 액션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디렉터는, 감독은 내추럴하고 노멀한 유형의 카메라 선정과 카메라 앵글을 사용을 하고, 이 오브젝티브 카메라는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만 합니다. 그것이 전개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마찬가지로 누구 자리예요? 문장이 끝나고 있는 자리니까 분사구문 자리네요. 자, 그래서 letting it unfold. 자,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액션을 바라봅니다. impersonal, 같은 말 ALOOF, aloo프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냉담한, 냉정한, 내 일 같지 않게 여기는 이라는 말이죠. personal에서 impersonal, impersonal observer의 관점에서 액션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move가 무슨 동사라서? 일반 동사라서 두의 대동사를 써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calling, call attention입니다. call attention, 불러오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draw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ng니까 drawing이라고 살펴보아도 똑같이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한테 이 itself는 카메라가 되겠죠.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카메라 자신한테 관심을 거의 끌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뭐 시험에 낼 만한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impersonal observer, emotional distance 이거 똑같은 거예요. straightforwardly 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1번. 이거 좀 재미있는 문제죠. 모든 음악 단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단체라고 여겨지는 이 교향악단도 이 안에 사냥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있는 악기의 기원을 살펴보면 동물이나 동물의 뼈 가죽 따위, 그 다음에 동물을 잡으려고 쓰던 무기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 자체에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주요 교향악단의 핵심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교향곡들, 거기서 듣는 내용은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당당함.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들 사냥해서 이겼을 때의 당당함. 뭐 이딴 소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소리를 지배의 원천이자 상징,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 무리,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미 떠올릴 수 있다. 뭐 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글 쓴 사람은 음악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냥의 기원이 들어있다. 좀 희한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살펴봅니다.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단어 뜻한 게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respectable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놔라란 말이죠. 존경할 만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뮤지컬 단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자,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캐리 운반합니다. 가지 마시고 들고 다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 안에 레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트의 레가시를 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악기들, 오케스트라 속에 들어있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은 be traced back to 기원이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primitive origin 원시의 기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가장 초기 형태들은 악기의 가장 초기 형태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동물을 bring under control 길들이기 위해서 길들이는 것에 사용되어진 weapon 무기이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from the animal이 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기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re we wrong? 우리가 잘못되었을까요? 만약에 뭐 한다면 이런 히스토리를 듣는다면 뮤직 안에서 가장 formidable ag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휘 문제로 알아두셔야 되죠. formidable 무시무시한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we-inspiring assertiveness 당당함을 듣는다면 이렇게 돼 있죠. 심포니들 중에서 라는 말이죠. 자, that remain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핵심 레파토리 인체로 남아있는 remain 몇 형식? 2형식 뒤에는 C 인체로 자, 월드 리딩 오케스트라들 중 핵심 레파토리 인체로 남아있는 아주 훌륭한 심포니들의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념비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토벤, 브람스, 말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네들을 들으면서 예시죠.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순서 문제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는 쉽게 summon up, 소환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밴드, 무리의 이미지를 man, 사람 무리 이미지를 그래서 뭐하는? chase animals,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뭘 하면서? 사운드를 자,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사운드를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dominance, 지배라는 단어 지배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 떠올리다 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 둘의 관계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넘어갑니다. 32번. 자, 우리의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절에는, 원시 시절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한 번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생존 문제였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 따위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뇌가 진화를 해서 그러면 요즘에서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을 예측을 했는데 그거랑 예측이랑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특이함은 옛날에는 생존 문제라서 잘 기억을 했어.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고 뇌 속의 정보로 입력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생존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걸 학습에 좀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교실에서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내 예상과 다르게 벌어지는 사건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교실에서의 놀라움을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써먹어 보자.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잘 기억을 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요즘은 그걸 어디다가 써먹자? 학습에 써먹어보자. 요렇게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기 또는 교사나 다른 친구의 예상치 못한 열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면 그 뒤에 따르는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연결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 그럼 기억을 잘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것이죠.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조금 내려서 볼게요. 그것이 어떻게 된답니다. 그것이 뭐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작동 기억을 넘어서 그래서 작동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 기억 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합니다. 라는 말은 그래서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를 공부 잘하게 암기 잘하게 잘 외우게 도와줍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브레인은 진화하였습니다. 이 볼브가 보통은 이게 진화시키다가 아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진화하다죠.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have pp를 써야지 맞죠? have been pp 쓰면 안 되죠. 그래서 unexpected 이벤트를 기억하게 진화하였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생존이 뭐하는 능력? cause를 인식하는 능력. 그 다음에 effect를 그럼 cause가 뭔데요? 원인을 인식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뇌가 한 가지 이벤트를 예측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experience another 또 다른 그래서 one effect another effect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one과 another 이렇게 나오면 A와 B는 별개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뇌가 예측한 사건과 경험한 사건이 전혀 별개라면 전혀 다르다면 그러한 무엇은 자, 이 독특함이겠죠. 이상함, 특이함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고 사람이 아니죠. 감정동사에 ing를 써야지 맞겠죠. 그래서 encode 입력시키다 그에 따라서 입력이 잘 될 겁니다. 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학자이면서 선생님인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다 클레임. 자, 그래서 surpr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놀라움이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surprise in the classroom 어휘 문제로서 마찬가지로 evolve unusualness surprise 어휘 문제로 시험에 낼 게 많습니다.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라고 되어 있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brain stimulation을, 자, 뇌 자극을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은 in mind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면 via라는 말은 by라는 말과 뭐 through랑 똑같은 말이에요. demonstration, 자기가 직접 해보기를 통해서 또는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말이나 교실 속의 surprise라는 말이나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자, 걔네들은 likely to connect to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뒤이어서 일어나는 정보와 어떻게 될 겁니까? 단절됩니까? 연결됩니까? connect 되어야지 맞겠죠? 자, connect 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순서 문제로 끊어놓은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내려서. 자, 그래서 윌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encouraging active discove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화살표는 좀 지워 주십시오. 자, 요거는 조금 고치셔야 되죠. 요게 아니고 주어는 요 ing예요. 그래서 ing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이죠. 능동적 발견을 장려하는 것은 어디서? 교실 속에서 라는 말은 수업 시간에 능동적 발견을, 능동적 발견이라는 말은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가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액티브 디스커버리를 장려하는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allow or to, 학생들이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interact 하게 해줍니다. 문장은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ing,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를, 자, 워킹 메모리를 건너뛰어서 to be processed, 어디서? 프론탈 로브에서 처리되도록, 자, 이동시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콤마 찍고 ing는 그래서 뭐뭐 하다, 분사 구문의 해석 중에서 결과의 용법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워킹 메모리는 활성기억, 이건 단기기억. 그래서 프론탈 로브에서 처리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장기기억. 요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is devoted to, be devoted to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에 헌신되어진다, 바쳐진다. 자,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는 가리키는 것이 이 프론탈 로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향상된, 그래서 더 나은 인지 기능에 전념하고 있는 애인 전두엽에서 뭐가 처리되도록, 정보가 처리되게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novelty에 대한 선호는 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것을 잘 기억한다 라는 말이었으니까 preference for novelty, 새로움, 이 단어도 어휘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는 단어고요. set us up,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학습에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보시면 뇌의 성질을, 어떤 성질을? 새로운 것을, 사건을 잘 기억하는 것, 이 성질을 학습에 써먹자. 뭐 이런 줄거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인지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지를 하려면은 뭔가를 알아차리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암기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혼자 있을 때에는 내 혼자 다 해야 되지만 내보다 잘하는 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혼자 다 알고 외우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옆에 내보다 좀 더 다른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뭐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 쟤한테 시키면 되지 라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서 남 줍니다 라는 인지노동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노동을 나누는데, 너랑 나랑 같이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잘라서 남 줘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대단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라는 의미죠.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요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요리를 잘하고 친구는 와인을 잘 알고 있어요. 이웃이 들러서 한다는 소리가 옆집에 주류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서 새로운 와인을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새로운 와인은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가 다 할래요? 니보다 친구가 훨씬 더 와인 전문가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하려고 외우냐? 내보다 더 잘 아는 와인 전문가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하고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다 외워라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저녁 만찬을 위해서 뭐가 좋은 와인인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은 맞는데, 네 혼자 있으면 네가 다 해야 되겠지만 네 친구가 있으니까 네 친구한테 네가 좀 해라 라고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도 그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소리인 거죠. 자,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시험에 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시험에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지컬 리서치는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디바이드 업 분할하다, 잘라내다, 나누다 라는 말이죠. 코그니티브 레이버를 분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서,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스페셜 디너를 친구와 함께 쿠킹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당신은 그레이트 쿡, 요리사이다. 근데 친구는 와인 전문가이다. 아마추어 소믈리에 정도급인. 한 이웃이 drop by는 visit라는 단어네요. 들러서 너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both A and B가 나오면 좋겠는데 암만 DB 봐도 and B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때 both A and B를 열심히 찾아봤자 당연히 못 찾습니다. 그래서 you both를, 이거는 both, 다시. 자, 그래서 이 both A and B를 신나게 찾아봤는들 안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both of you, 너네들 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둘 다에게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terrific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errific은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훌륭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자, 팔고 있는, 어디에서 팔리고 있는이 맞겠죠? 빙 PP가 맞습니다. 자, 리커 스토어에서 팔리고 있는 뉴 와인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There are many new wines. 그래서 많은 새로운 와인이 있고,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a lot을 명사로 쓸 때는 많은 일이라고 되는데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이거 열심히로 해석을 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너는 try to remember, 외울 거냐? 뭐를? that을 씁니까? what을 써야지 맞겠죠? 자, what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목적어 빠졌습니다. 자, to say, 말할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what이 맞습니다.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굳이 애쓰겠습니까? Why do you bothe에서 do you 따위는 세상 천지 뻔하니까 생략을 할 수 있겠죠. 왜 애써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정보가 would be better retained, retain 원래는 보유하다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보유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기억된이라고 적어놓은 건 실제로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retain은 원래 뜻이 뭐라고? 보유하다. 더 잘 보유되어질 수 있을 때에 누구? 네 옆에 앉아있는 애에 의해서. 네 옆에 친구가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는데 네가 말랐고 애써서 외우겠습니까?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if your friend,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주변에 옆에 없다면 너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잘 아는 것은 뭘 알아요? what이 나와야 되겠네요. What a good wine would b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어야 될 C가 요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For the evening's festivities를 위해서. 근데 네 친구 와인 전문가가 그 정보를 훨씬 더 잘 외울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서 라는 말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ven companies that sell physical produ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적 제품이라는 것은 뭐 진짜로 물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보로 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고 진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근원적 동기를 제고하게 됩니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자신의 근원적 동기를 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초코파이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더 버는 게 회사의 목적이라면 굳이 내가 초코파이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운동화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번 건데요? 고객한테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더 쉽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굳이 팔아야 되는 것이 물건일 필요는 없지 않냐고. 물건도 팔고 정보도 팔면 돈 더 벌지 않느냐. 그래서 예시, 슈퍼마켓은 농산물이나 제조된 물품을 판매해서 모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팔지만 여러분들의 구매 행동을 추적하는 고객 우대 카드, 그래서 이 적립 쿠폰을 나눠주고, 그래서 적립번호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매 행동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서 그걸 얻다가 마케팅 기업한테다가 팔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어느 날 저녁에 뭐 무슨 요일에는 뭐 사고 무슨 요일에는 뭐 사더라. 혼자 사는 집은 얼만큼 사고 둘이 사는 집은 몇 살짜리들은 이만큼 사더라 라는 소리를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복잡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쪼개서 다시 제품 제조 기업한테다가 또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렇게 만든 것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초코파이가 그냥 초코파이가 있고 바나나 맛 초코파이가 있으면은 이 바나나 초코파이가 더 잘 팔리더라 라고 하면은 초코파이 정통 초코파이 만드는 것보다는 바나나 초코파이 만드는 걸 좀 더 늘리면 더 많이 돈 벌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보와 기계학습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치 있는 통화 가치를 지니게 될 때에 라는 말이 되죠. 그렇게 되면 고객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 장치가 됩니다. 자가 뭐 사는지를 알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다? 자신의 고객을
관찰을 해서 제가 뭘 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시 자신의 고객을 관찰하는 능력을 극대화, 최대화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every company, 즉 every가 아니고 이분이죠. 뭐뭐조차라는 뜻이죠. 무엇하는 기업들조차도 피지컬 프로덕트를 뭐 하기 위해서 make profit, 이게 돈 벌다, 이익을 내다, 돈 벌다. 자, 그래서 이 프로핏이라는 것이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피지컬 프로덕트를 팔아먹는 회사들조차도 are forced, 어쩔 수 없이 강요되어집니다. 보드진과 인베스터들에 의해서 뭐 하도록? reconsider their underlying motives, 근원적 동기 속에 숨어있는 내재적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intrinsic 이라는 단어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아, 이 글씨를 넣었으면 글씨가 좀 개판이니까. 자, 이 그냥 타자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래서 같은 말이 무엇이라고? 트린직.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underlying 자리에 intrinsic 이라는 단어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원적 동기를 자, reconsider, 다시 하도록, 다시 생각해 보도록 강요받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굳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딴 거 팔아서 돈 벌어도 된다고. 돈만 벌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as possible인데요. 요 데이터라는 애는 데이터 전체를 한 개의 덩어리 취급을 한 것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을 하니까 much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잠시만 설명을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합시다. 원래 이 데이터라는 애는 데이텀이라는 애가 데이터 이렇게 단수가 복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자료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뭉치를 다 합쳐서 한 개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번 학생의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1학기 1학기 점수, 2학기 점수, 1학년 점수, 2학년 점수, 이런 것들은 한 개 한 개의 개별적 자료들이죠. 이것들이 뭉쳐 있을 때에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자료 다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 뭉쳐서 결론 내어서 내신 평점이 얼마더라? 그래서 2.4등급 이 정도가 되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뭉쳐서 한 개의 덩어리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웬만하면 시험에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시험에 내게 되면 개별적 자료를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자료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에 관한 자료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요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슈퍼마켓들은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make money가 합쳐서 돈을 만들다가 아니고 돈을 벌답니다. 그들의 모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끝났고요. 뭐뭐 해서 그들의 프로듀스와 굿즈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자, 프로듀스는 동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 명사로 쓰인 프로듀스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보시면은 무슨 마트, 그래서 뭐 필마트, 무슨 마트, 뭐 이마트 뭐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초코파이만 파는 게 아니고 공책만 파는 게 아니고 뭐 신선 채소, 그래서 뭐 고추도 팔고 상추도 팔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프로듀스, 그 다음에 제조되어진 물건, 그래서 공책이나 초코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모든 돈을 다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소비자인 당신한테 로얄티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걔네들은 너의 purchasing 행동을 정확하게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기록된 정보들을 이 purchasing behavior들을 마케팅 분석 기업에게 팔아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애널리틱스는 얘네들은 퍼폼 머신 러닝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러 개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행동 데이터를 리셀 백 다시 누구한테 팔아먹습니다. 제품 제조 기업에게 팔아먹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통찰력으로서 요래하면 잘 팔릴 걸이요 라는 것이죠. 마케팅 통찰력으로서 팔아먹습니다. 자, 조금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 슈퍼컴퓨터가 분석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커런시즈 오브 밸류, 가치를 지닌 통화. 그래서 뭐가 됩니다? 커런시즈 오브 밸류가 될 때에. 그래서 중요한 어휘들 계속 나오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면 every company의 뭐하는 경향, 자연스러운 경향은 maximize 하는 겁니다. 자, conduct, 수행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surveillance라고 되어 있죠. 관찰을 수행하는 능력이죠. 그 자신의 고객들에 대해서. 왜냐? 커스터머가 그 자체로 새로운 뭐하는 수단? 가치 창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뒤쪽 부분에 시험에 낼 만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 3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 정치인, 마케팅 담당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린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촉하는 거, 홍보하는 것이, 광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논쟁해 왔는데, 광고주들이 아이를 조정해서 광고되는 물건들이 그들이 본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을 도와야 하느냐, 이런 심리학자들한테도 딜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뭔데요? 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광고주들은 회사입니다. 자, 돈 대주는 회사들은 자, 아이들한테 적절한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우리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네 친구들, 어린이집에 너네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너만 안 가지고 있냐,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쉽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이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이죠. 영리한 광고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들이 광고되는 제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알려주고,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을 합니다. 광고가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정서적 취약성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아이들이 즉각적인 만족감, 물질적 소유물이 중요하다는 믿음,
집착하게 되는데 기여한다라고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광고를 직접 해대는 것은 부적절한 거다라고 요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살펴봅니다. 자, 아카데믹스와 폴리티션과 마케터와 다른 사람들이 have in the past 옛날부터 라는 말이죠. have debated 옛날부터 지금껏 고래로부터 논쟁하여 왔습니다. 인지 아닌지 뭐 하는 것이 마케트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영 커스터머한테 곧장 바로 판촉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면 막 엄마한테 떼쓰잖아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안 오면 막 동동동동 구르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엄마가 쪽팔려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경향이 많거나 아니면 두들 패거나 뭐 둘 중에 한 개의 사건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해봤죠? 자, 이것은 또한 딜레마입니다. 심리학자들한테도 딜레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게 학자가 연구만 해갖고 돈 벌기 힘드니까 이제 기업한테 연구를 해줍니다. 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입니다. 그들이 이 기업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 이 기업들이 뭘 도와주는데요? 기업이 아이를 매니퓰레이트 조종해서 구입하게 만드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학자한테도 딜레마입니다. 왜? 학자들은 지도 돈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런데 기업들이 애들을 막 조종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얘가 윤리적으로 좀 양심에 찔리더라 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딜레마겠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manipulate into purchasing이면 아이들을 조종해서 구입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겠죠. 더 많은 제품을 그들이 광고되는 것을 보아왔던 제품을 그들은 보았다, 아이들은 보았다, 물건이 광고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광고되는 것을 보았던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아이들을 누가? 광고주가 조종하는 것을 도와야만 하는지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조금씩 끊어서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요. 이것은 또한 딜레마입니다. 학자들한테 의문을 제기한 학자한테. 자, 학자들이 도와주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학자들한테 누가 뭐 하는 것을? 광고주가, 즉 기업이 아이를 조종해서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자, 다시 아이들이 광고되는 것을 보았던 물건을 더 많이 사도록 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좀 긴 문장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자, 다음 광고주들, 즉 기업들은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합니까? admit to 뒤에는 요 to는 전치사입니다. 뭐에 인정하다. 그래서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t is easy, 쉬워요. make all을 오시하도록 아이들이 뭐라고? 자신이 루저다 라고 느끼게 만들기는 너무 쉬워요. 만약에 그들이 자, right product, 알맞은 제품, 올바른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남들 다 가진 물건을 지만 안 갖고 있으면 나는 패배자다 라고 느끼게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라고 사실을 이용해 먹었다 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클레버 애드버타이징은 영리한 광고는 아이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합니까? They will be viewed by their peers. 친구들한테서 여겨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어떻게? 안 좋게 여겨질 것이다. 그들이 제품을
광고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Their buy는 이거는 접속사가 아니죠. 부사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자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다? ing, pp, 분사 구문이 돼야 되죠.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들의 emotional vulnerability라고 되어 있네요. 핵심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정서적인 취약성을 이용해 먹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vulnerability 자리에 뭔가를 좀 더 같은 말을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vulnerability. 좀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얘가 상당히 말을 안 듣고 개기네요. 짜증. 이 기계가 항상. vulnerability는 같은 말로 너무 안 보이죠? 다시. 자, 그래서 요거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자, 쌤 좀 글씨를 좀 쓰죠. 자, 요 vulnerability랑 같은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susceptibility. 그 다음에 fragile에서 fragility. 자, 철자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susceptibility, fragility, vulnerability 다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깨지기 쉬운 성질.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 emotional vulnerability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ant feelings of inadequateness. adequate까지만 하면 적절한, inadequate는 부적절한, ness는 명사형 어미. 그래서 부적절함이라는 끊임없는 생각. 그래서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감정들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뭐 한다고? to contribute to. I가 전치사, 명사가 그 다음에 뒤에 ing 나오면 누가 뭐 하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 기여했다라고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I가 fixated,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 만족과 그 다음에 물질적 소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믿음, 이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에 원인이 되는 것에 원인이 되었다. 쏘리 다시 라고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적절한 느낌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뭐 한다고? to contribute to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고 말하다, 암시하다 정도의 의미로 써주셔야지 맞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